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확인합니다. 오늘은 쓰러지는 이유, 기절하는 이유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생각보다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경험 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좀 몸이 약하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잘 생깁니다. 이런 거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보통 이제 산부인과에서 생길 수 있는 원인이죠. 다른 이제 문제들, 뭐 심장의 문제라든지 뭐 귀의 문제, 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과에서 다룰 거고 저는 산부인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성들이 많이 쓰러지는 시기가요. 첫 번째 임신 때, 두 번째 생리 때, 세 번째 산부인과 안에서는 자궁의 시술을 했을 때 잘 쓰러지세요. 그리고 수면 마취를 했을 때 마취제가 들어가는 거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임신 중에 쓰러지시는 분들은요. 임신 중에는 우리가 혈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게 돼요. 이게 나한테도 이제 혈류 공급이 되어서 내 몸 곳곳에도 보내야 되지만 아기한테도 많은 혈류가 가야 되고 얘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혈류를 많이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가는 거고요. 혈압이 낮아져요. 혈관이 약간 부드러워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얘가 이제 땡땡할 때보다 부드러워지니까 이제 머금고 있을 수 있는 혈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몸 안에 돌아가는 혈류 자체가 많아져요. 그런데 이러면서 갑자기 움직일 때 쏠리는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립성 저혈압. 그래서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뭐 TV 본다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핑 돌듯이 어지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임신 중에는 이게 특히 임신 초기에는 굉장히 극대화돼요. 그래서 정말 이게 혈류가 한순간에 보통은 이제 어지러운 게 머리 쪽으로 혈류가 잘 안 갈 때 어지럽거든요. 갑자기 일어서면서 혈류가 아래쪽으로 쫙 쏠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러워요. 쓰러져요. 이럴 때는 금방 다시 누우셔야 돼요. 내가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어지럽다. 그럼 바로 다시 누워야 돼요. 다리를 올리고 있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다리에 있던 혈류가 다시 이제 머리 쪽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신 초기에 항상 설명드리는 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지러울 수 있다. 혹은 앉았다가 일어설 때 갑자기 어지러울 수 있다.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시고 혹시나 내가 마트 가서 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쪼그리고 앉으시라고 말을 해요. 누울 수 있는 데서는 누우면 제일 좋죠. 그런데 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랬을 때는 쪼그리고 앉으면서 아래쪽에 있는 혈류를 다리 쪽에 있는 혈액을 쫙 짜서 위쪽으로 올려줄 수 있으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쓰러질 것 같은데 어지럽고 불편한데 이걸 참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쓰러져요. 정말 쓰러질 때는 이게 내가 주변을 잘 보면서 쓰러질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많이 다쳐요. 그래서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뭐 마트 같은 데 진열장 이런 데 부딪혀서 뭐 이런데 막 깨져가지고 상처 나고 막 피 나서 꼬매야 되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제 판별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몸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안전한 곳을 찾아서 앉거나 눕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면서 많이 다칠 수 있다. 제가 쓰러지는 사람을 몇 번 봤는데요.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허물어지듯이 쓰러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러져요. 그러면서 얼굴을 부딪혀버리면 이거 다 나가는 거예요. 치아도 다 부서지고 이런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임신 중에는 그런 게 제일 많고요. 생리 중에는 생리량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것도 혈류량이 너무 줄어들면서 내 몸에 있는 이제 혈액이 충분하지 못한 거죠. 혈류량이 줄고 빈혈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어지러워서 쓰러지실 수 있어요. 또 생리 중에 쓰러지는 거는 이런 이제 생리량이 많을 때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빈혈 말고도 생리통 때문에 생리통이 너무 아파도 이것 때문에 쓰러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그것 때문에 뭐 아프면 아픈 거지 왜 쓰러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시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원에 꾸역꾸역 찾아오셔서 병원 문 앞에서 쓰러지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 중에는 내가 뭐 매달 겪다 보니까 생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생리 중에는 내 몸 상태
상태가 평소와 같지 않다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좀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무리한 운동도 안 하시는 게 좋고, 내가 평소 굉장히 건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씩 삐끗할 수 있거든요. 그렇고 이때도 마찬가지, 내가 빈혈이 생겨 있다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생량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빈혈을 가지고 있으시면 빈혈 상태가 나의 일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다 생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피검사에서 빈혈 검사하면 물론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이런 피검사를 일정하게 정기검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한 빈혈인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빈혈 수치가 우리가 11, 12 이 정도가 정상 시작이에요. 그런데 빈혈 수치 5, 4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내가 11, 12이던 사람이 빈혈 수치가 5, 4 될 정도로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만성적으로 조금씩 내려와서 이런 수치에 있는 분들은 꾸역꾸역 견디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오면 수혈하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이분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 걸 인식하는 건요, 우리 흔히 어지러우면 빈혈이 있다는 거 이거는 아시잖아요. 근데 딱 이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 물론 생길 수 있고,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거 이런 느낌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빈혈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을 해주는 이런 헤모글로빈 이라는 애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 산소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머리 같은 경우는 어지럽다는 느낌으로 느끼기도 하시지만 아플 수 있어요. 두통, 이 뒤쪽이 아픈 두통, 이렇게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숨이 차는 거, 이게 심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숨이 차요. 이게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헤모글로빈이 몇 개 없어요. 수치가 굉장히 낮은 분들은 얘들이 돌아다녀 봤자 몸에 산소를 잘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고 쉽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계단 올라가고 이럴 때 내가 체력이 적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육량이 적거나 평소 유산소 운동을 안 하셔서 몸이 약한 거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숨이 많이 찬다,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걸레질하고 이런 거나 방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방을 반만 닦아도 숨이 차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빈혈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궁 쪽에 시술할 때, 세 번째는 자궁 쪽 시술을 할 때거든요.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여러 가지 시술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들 하는 것보다 자궁 쪽에, 자궁을 이제 건드리거나 자궁을 당기거나 밀거나 이렇게 이제 시술들을 할 때 신경에 영향을 주면서 전신적으로 좀 어지러운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병원에서 우리가 마취하에서 할 때는 이게 마취 때문인지, 마취를 위해서 굶어서인지, 아니면 이거 자궁 시술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외래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중에 미레나 시술, 그냥 자궁 안에 이제 루프를 집어넣는 거, 이거를 마취 없이 대부분 하거든요. 이런 시술을 했을 때 굉장히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5분, 10분 정도 앉아있으면 회복돼서 그대로 가시는데요. 그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긴장감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어지럽고 호흡 곤란이 오고 마비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일상적인 호흡에서는 이제 몸에서 적당한 산소를 구석구석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한 호흡을 하게 됐을 때, 어떨 때 과하게 호흡하겠어요? 내가 좀 아플 때, 혹은 굉장히 긴장이 될 때, 이럴 때는 호흡을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달리기 하고 숨찬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호흡을 하시게 되면 이 과한 산소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요. 과한 산소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내 몸 안에, 피 안에 적당한 비율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만 너무 많아지고 이산화탄소는 적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요, 몸이 이상해져요.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막 긴장감이 더 들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과호흡이 더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과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 손이나 얼굴이나 다 이렇게 감각이 좀 무뎌질 수 있어요. 감각이 무뎌지면서 점점 굳어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굳어서
돌아가요. 이거를 저는 산부인과보다도 응급실에 있을 때 많이 봤어요. 이게 뭐 긴장된 상황, 뭐 어떤 시술을 하는 상황 이럴 때도 발생할 수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뭐 맞이했을 때 혹은 뭐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막 화가 나서 씩씩대다가 이런 과호흡하다가 울다가 이러면서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호흡 때문에 이 상황이 고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과호흡에 대한 인식이 별로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화가 나면 심호흡을 해야지 생각을 하지를 못하시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뭐 이상한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서 좀 그러고 있었는데 팔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심장의 문제거나 뇌의 문제거나, 왜냐하면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TV에서 목 잡고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더 무섭잖아요. 그러면 또 더 과호흡을 해요. 그러면 여기저기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게 그 말초에서 시작해서 점점 가운데로 오거든요. 그러면 다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상태로 병원에 오세요. 근데 이거의 치료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심호흡을 하시면 돼요. 천천히 호흡하시고 이게 어떤 때는 봉지 호흡을 시키거든요. 이런 플라스틱 백 그 봉지 하나 대시고 이 안에 있는 걸 내가 뱉은 이산화탄소 공기죠. 이거를 계속해서 다시 들이쉬는 거예요. 새로운 산소를 끌어오는 게 아니고 산소, 이산화탄소, 비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재흡입함으로써 이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굉장히 급할 때 이런 거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천천히 호흡만 하셔도 돌아와요. 이게 뭐 어떤 조치를 하고 약을 쓰고 이래야지 뭐 마비됐던 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호흡만 잘 돌아오면 저절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한테 발생한 적이 있고 꽤 자주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그래서 호흡을 조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취를 했을 때 마취약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병원에 갔다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수가 있죠. 저희도 이제 수술하고 퇴원하시는 분들 금식이 되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당이 될 수 있는 거 간식 같은 거 좀 챙겨드리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배제를 하고 그런데 약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같은 반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용량을 썼을 때 똑같은 체형의 또 중량의 사람에게 같은 용량의 약을 써도 반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똑같은 양으로 잘 못 주무셔서 더 양을 많이 써야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푹 잘 주무셨는데 잘 깨어나지 못하신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면 마취에서 깨지 못한다는 거 전신 마취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잠이 좀 깊게 드셔서 깨는데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좀 일어날 때 누워 있으면서 일어나서 어지러운 것도 있고요. 그동안 금식을 해서 어지러운 것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약물의 효과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간 방향 감각도 없고 약간 이제 발 디딜 때 이런 느낌도 좀 이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취했던 날은 수면 마취 같은 거 받으신 날은 내시경 받고 하셔도 수면 마취 하시잖아요. 운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내가 그런 손이나 발에 뭐 협응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판단력도 흐려질 수 있고 약간 술에 취한 상태처럼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라고 보호자분 같이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지러울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쉽게 겪는 내용들 그리고 내가 뭐 자주 어지럽다 내가 뭐 쓰러진 적이 있다 이랬을 때 좀 감별해 보실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오늘 컨텐츠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